늦은 오후 5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한복대여점 미란한복은 고요했습니다. 종로 뒷골목에 자리한 이 작은 가게는 3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켜왔어요. 정미라는 카운터 뒤편 작은 책상에 앉아 오래된 도안집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모아온 한복 디자인들이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서 여전히 아름다운 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저고리 깃선이 참 예뻤는데 미라는 한 장의 도안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섬세한 금박 자수가 들어간 화롯 디자인이었어요. 치마폭은 넉넉하게, 저고리는 우아하게, 그리고 소매 끝자락에는 모란꽃 자수가 화려하게 피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혼례를 위해 밤새워 직접 그린 도안이었죠. 하지만 그 한복은 끝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도안을 바라보고 있던 미란의 눈가에 어느새 촉촉한 기운이 맺혔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국악과 후배였던 그와 함께 한복과 국악의 조화를 꿈꾸며 미래를 그려나가던 그 시절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또 그 도안 보고 계세요? 직원 수정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정은 10년 전부터 미란과 함께 일해온 믿음직한 동료였어요. 미란은 깜짝 놀라며 급히 도안집을 덮었습니다. 아, 수정아. 언제 온 거야? 발소리도 안 들렸네. 방금 들어왔는데요. 문이 열려 있길래. 내일 예약 손님 준비하려고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사장님, 그 도안은 정말 아름다워요. 언제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미라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때가 지났어, 수정아. 이런 화려한 화롯은 젊은 신부들이나 어울리는 거야. 요즘엔 재혼하시는 분들도 전통 혼례 많이 하시던데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수정의 말에 미라는 잠시 상념에 잠겼습니다. 재혼이라. 한 번도 결혼하지 못한 자신에게는 참으로 먼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러고 보니 수정도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딸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미라는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다음 주면 58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데 이 나이에도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박진우. 국악과에서 만나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던 그 사람. 그는 가야금을, 자신은 한복 디자인을 전공하며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 시절. 하지만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약혼까지 했던 사이를 정리해야 했던 그 아픈 기억이 지금도 가슴 한편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는 분 말인데요. 아드님 결혼식용 한복 맞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품격 있고 따뜻한 목소리셨어요. 아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소리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통 혼례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뻤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전통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아들의 혼례복을 준비한다는 것은 요즘 보기 드문 일이었죠. 그래, 어떤 스타일을 원한다고 하셨어? 정통 사규삼에 금박 자수를 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시다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던데요. 그리고 신부분께서 전통 혼례를 특별히 원하신다고 하네요. 미라는 다시 도안집을 천천히 폈습니다. 내일 올 손님을 위해 어떤 디자인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신랑이라면 사규삼의 품을 넉넉하게 하고 색감도 차분하면서도 품위 있게 해야겠죠.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그 낡은 화롯 도안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수정아, 내일 손님 오시면 정성껏 모셔야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전통 혼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야. 네, 사장님.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약 명단에 적어두려고요. 박진우 선생님이라고 하셨어. 그 순간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안집을 넘기던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박진우. 설마 그 사람일 리는 없겠죠. 세상에 박진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미라는 홀로 가게 문을 닫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수정이 먼저 퇴근한 후 혼자 남은 가게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낡은 도안을 꺼내 보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들어본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탓에 새벽 5시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6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하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어젯밤 몇 번이나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박진우일 리는 없을 거라고,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일찍 나오셨네요. 9시 반에 출근한 수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이미 가게 정리를 마치고 카운터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응, 일찍 잠이 깼어. 오늘 오시는 손님 준비도 미리 해놓고 싶었고. 수정은 미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도 정성스럽게 하고 입고 온 한복도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특별히 멋내셨네요. 혹시 오늘 손님이? 아니야, 그냥 전통 혼례복을 준비하러 오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 미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 10시까지 10분이나 남았는데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시 정각 가게 문을 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박진우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눈매와 단정한 인상은 여전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우도 미란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가게 안에는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미란아? 진우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 오빠. 미란도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어색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를까 했지만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전 호칭이 나왔어요. 수정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어제 전화로 미란한복이라고 들었을 때부터 혹시나 했는데. 진우는 천천히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묘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러게, 나도 박진우 선생님이라고 들었을 때 설마 했는데. 정말 오랜만이야, 오빠. 미라는 일어서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아드님 혼례복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 준혁이, 내 아들 말이야.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전통 혼례를 원해서 한복을 맞추러 왔어. 진우는 미란이 권한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젊은 분들이 전통 혼례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미라는 차를 따라 진우 앞에 놓았습니다. 예전처럼 설탕 2스푼을 넣어서 말이에요.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사소한 것들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미라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예전 습관대로 차를 타서 줬을까요? 미라나, 정말 많이 아름다워졌구나. 예전보다 더 우아해진 것 같아. 진우의 말에 미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오빠도 여전하시네요. 선생님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신다고요? 응, 벌써 25년째야.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있어. 진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전통을 지키고 가르치시는 일이니까. 너도 마찬가지잖아. 한복 디자인을 계속하고 있구나. 예전 꿈을 이루었네. 진우의 말에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꿈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아드님이 언제 오실 예정이에요? 직접 치수를 재어봐야 정확한 한복을 만들 수 있거든요. 미라는 화제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아, 준혁이는 오늘 오후에 올 거야. 지금 회사에 있는데 점심 먹고 나서 올 거라고 했어. 그런데 미라나.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은 했어? 아이들은? 미라는 그 질문을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아요. 이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 미안해. 진우의 목소리에도 어떤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오빠는? 사모님과 아드님 행복하게 지내시죠? 미란도 궁금했지만 차마 묻기 어려웠던 질문을 용기 내어 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준혁이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머니까지 일찍 보내서 참 미안하더라고. 진우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괜찮아. 이제 준혁이가 결혼하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되다니. 이것도 인연인가 봐.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침묵이었어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진우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말에 미란과 진우에게는 혼자 이야기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수정은 눈치 있게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고 가게에는 두 사람만 남았어요. 미란아, 정말 오랜만이야.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진우는 차를 마시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오빠. 가끔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행복하게 사시고 계실까? 미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생각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지만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 미란아.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내가 더 강했다면. 진우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30년 전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았던 것은 양가 부모님들의 극심한 반대였어요. 진우네 어머니는 며느리로 한복 디자이너를 원하지 않았고 미란이네 아버지는 국악을 하는 사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우리 둘 다 너무 어렸고.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팠어요.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난 곳, 대학교 뒤편 작은 찻집에서였지.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추억을 꺼냈습니다. 민들레 다방이었죠. 오빠가 가야금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한복 스케치를 하러 갔다가, 맞아. 너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 궁금해서 몰래 봤더니 한복 그림이더라고. 그때 너무 신기했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5살의 진우와 23세 미란.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 사랑에 빠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때 오빠가 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한복과 국악이 만나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공연도 했었지. 너는 한복을 디자인하고 직접 입고 나는 가야금 연주를 하고.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거든요. 같은 꿈을 꾸며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던 그 시절 말이에요. 전국 대학생 전통문화 경연대회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을 때, 그때 오빠가 무대에서 나한테 프로포즈 했죠. 미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수백 명의 관객들 앞에서 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정밀한 나와 평생 함께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자고 말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때 너 얼굴이 빨개져서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모습, 지금도 생생해. 진우도 그 기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약혼까지 했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요. 미란의 목소리에 슬픔이 스며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약혼식 후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한복 만드는 일로는 제대로 된 살림을 꾸릴 수 없다고,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우도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국악으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고, 딸을 굶겨 죽일 셈이냐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호통 소리,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결국 진우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느꼈던 절망감이 지금도 가슴을 저몄어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버텼다면. 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과 달랐잖아요. 부모님 말씀이 절대적이었고 우리도 어려서 대항할 용기가 없었고. 미라는 진우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사실 자신도 그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미란아, 정말 한 번도 결혼 생각을 안 해봤어? 좋은 사람 만날 기회도 많았을 텐데.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몇 번 소개도 받고 만나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오빠 때문이었나 봐요. 미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그렇게 오래 기다려준 미란이 고마웠어요. 나도 아내와 결혼할 때 미안했어. 너에게 말이야. 부모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었지만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결혼한 것 같아. 오빠, 행복하지 않았어, 솔직히.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너에게도 미안하고. 그렇게 살았어. 진우의 고백에 미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좋은 아드님을 두셨잖아요. 분명 행복한 순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준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나를 닮아서 음악을 좋아하고 전통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그래서 이번에 전통 혼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 진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분과 결혼하시나요?
같은 직장 동료인데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야. 우리 전통 문화를 좋아해서 한복도 직접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정말 좋은 인연이네요. 미라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진우의 아들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나, 그런데 혹시 지금이라도 우리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진우의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와, 준혁아. 이분이 미란한복 사장님이신 정미란 선생님이야. 진우는 아들을 소개하며 일어났습니다. 미란과 나누던 깊은 대화가 갑자기 중단된 것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아버지께서 이곳이 최고라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준혁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버지 진우를 닮아 따뜻하고 차분했어요. 미라는 준혁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눈매며 코, 그리고 미소 짓는 모습까지 마치 30년 전 젊은 시절의 진우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정미란입니다. 아드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미라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만약 그때 진우와 결혼했다면 이런 아들을 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가 전통 혼례를 꼭 하고 싶어 해서 아버지께서 이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선생님을 예전부터 잘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혁의 말에 미란과 진우는 잠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런 셈이죠. 앉으세요. 차부터 한 잔 드시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미라는 준혁에게도 차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차를 받는 모습, 고맙다고 미소 짓는 모습까지도 진우와 똑 닮아 있었어요. 준혁아, 어떤 스타일의 한복을 원하는지 선생님께 자세히 말씀드려라. 진우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도 아들과 미란이 만나는 이 순간이 묘하게 떨렸어요. 네, 아버지. 선생님, 저희는 전통 혼례를 원합니다. 신부가 특히 우리 전통 문화를 정말 좋아해서요. 그래서 신랑 의상도 가장 격식 있고 품위 있게 하고 싶어요. 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전통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미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로서 이런 손님을 만나면 늘 기뻤거든요. 그런데 신부분은 어떤 분이세요? 네,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고전문학과 전통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신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렇다면 신부분도 한복을 여기서 맞추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함께 오기로 했어요.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물론이죠. 신랑 신부 의상을 함께 맞춰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조화를 맞추기도 쉽고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도 자꾸 준혁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진우의 모습을 찾게 되었어요. 준혁아, 일어서서 키 좀 재보자. 선생님께서 대략적인 치수를 알아야 디자인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야. 진우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순순히 일어서서 미란 앞에 섰어요. 키가 정말 크시네요. 185cm 정도 되시나요? 미란이 준혁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그럼 사규삼을 입으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미라는 준혁의 어깨와 가슴 둘레를 대략 가늠해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색깔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신부가 연분홍 한복을 입을 예정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색으로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부의 한복 색깔까지 고려하는 모습에서 세심함이 느껴졌어요. 연분홍이라면 진남색이나 자주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신랑 의상은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격 있게 하는 것이 좋거든요. 미라는 머릿속으로 이미 디자인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30년 전에 그렸던 그 화롯 도안이 떠올랐어요. 아, 그런데 예비 신부분 성함이 어떻게 되지? 진우가 물었습니다. 김서연이에요, 아버지. 서연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한복을 맞출 수 있게 되어서요. 준혁의 목소리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김서연. 예쁜 이름이네요. 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준혁이 갑자기 가게 한편에 걸려있는 한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저 한복 정말 아름답네요. 준혁이 가리킨 곳에는 미란이 최근에 완성한 신부용 화롯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복은 바로 30년 전 자신이 그렸던 그 도안을 바탕으로 최근에 완성한 작품이었거든요. 저 한복이요?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복이에요. 미라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혹시 저희 결혼식에서 신부가 저런 스타일로 할 수 있을까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우도 그 한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미란이 자신들의 결혼을 위해 그렸던 그 도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미란아, 혹시 그 한복이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으려던 순간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미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담긴 그 한복을 진우의 며느리가 입는다니. 이것이 운명일까요?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